네, 시장의 흐름이 참 아슬아슬합니다. 65,000달러에 대한 지지에도 일시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차 박스권과 2차 박스권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짚어봤었는데 지금 2차 박스권 하단 지지 라인에 대한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 1차 박스권의 지지 라인인 6만 달러까지도 리테스트가 가능하다, 그렇게도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66,1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개 이동 평균 모두에 대한 지지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64,000달러가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6만 달러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56,000달러 정도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6만 달러에 대한 리테스트에서 반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시장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빠질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마지막 흔들기가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큰 폭의 조정 한번 왔다가 큰 폭의 반등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7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은 55%대 후반, 얼추 56% 부근까지 지금 올라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더 큰 폭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댄 크립토 트레이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3개월 반 동안 지금 통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전 사이클에서도 결코 쉽지 않았었다. 지금 이전 사이클 올타임 하이 부근에서 가장 긴 횡보 구간을 형성을 했다. 2020년의 경우에는 3주에서 4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3, 4주밖에 이때는 걸리지 않았는데 이전 사이클의 올타임 하이, 이전 사이클의 올타임 하이 이때 좀 더 걸렸었고, 그런데 지금은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조정과 횡보, 이 통합의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더 큰 폭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보통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강세 전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발 이제 좀 이제 반등세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개미 털기의 의도 정도는 알겠지만 이거 너무 과한데라는 생각이 오늘은 조금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젤라의 경우에는 일간 차트를 통해서 지금 상승 삼각 패턴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월요일에는 음봉을 보였지만 주봉, 양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목표는 10만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지지 라인에 대한 리테스트를 벌이면서 하방 압력을 확인해 주고는 있지만, 여기서 지지 잘 받아주고, 다시 말해서 65,000달러 위에서만 지지를 잘 받아주면 그래도 7만 달러 저항선 돌파 이후에 10만 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딱 6만 5천 달러에 대한 지지를 제대로 받을까 말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일리 차트입니다. 여전히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머스타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오른쪽 어깨 저점이 왼쪽 어깨 바닥에 해당할 그때가 이제 이상적이라는 거죠. 요때 말하는 건데, 요때가 이제 4월 19일인가 그럴 거예요. 59,000달러 찍었을 때.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59,000달러 찍고, 하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오른쪽 어깨가 완성되는 과정이 나올 것이고, 이후에는 오랫동안 7만 달러 이하 가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이 마지막 흔들기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59,000달러 이 앞에 5자 숫자를 좀 안 봤으면 좋겠고, 아무리 그래도 6만 달러 이 박스권 최하단에 대한 지지 테스트 수준에서 잘 반등세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가 굉장히 긴 장문의 글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전략, 이거에 대한 입장, 생각들을 공유를 했는데 내용이 되게 좋아요. 내용이 되게 좋아서 조금
내용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전문 트레이더고 트레이딩으로 지금 밥벌이 하고 있고, 이걸로 회사까지 세워가지고 강의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크립토 미디어에서 자주 인용을 하는 그런 유명 분석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특히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쯤 전에 비트코인을 다 알트코인으로 전환을 했고, 알트코인들로 연말까지 수익을 내고, 그때 다시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해서 내년에 비트코인 정점에 재미를 보겠다 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알트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나름의 항변일 수도 있고 뭐 설명일 수도 있고 자신의 입장에 대한 강조 차원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이 멘트들에 대해서 생각을 곰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달 전에 나는 알트코인들에 올인을 했는데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나는 시장이 더 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나도 역시 투자금은 손실 상태에 있다. 하지만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 이전 사이클에서도 알트들에 일찍 올인을 했었고, 그때도 너무 일찍 잡았지만 결국에는 큰 수익을 올렸다. 2020년 8월에 나는 매틱, 팬텀 이런 코인들에 올인을 했었고, 긴 하락이 이어졌고 몇 달 만에 50% 이상 하락하기 시작했다. 일찍 알트들로 전환을 해서 자신이 판단한 종목들에 올인을 했는데, 올인한 직후부터 50% 이상 하락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조정 뒤에 일부 코인들은 200배 이상 상승을 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걸 놓쳤다. 솔라나만 해도 2020년에 600% 이상 상승을 했지만 큰 폭의 상승 전에 거의 90%까지 하락했었다.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서 큰 폭의 조정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잔고가 마이너스로 털리는 상황을 경험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그런 큰 폭의 조정 이후에 일부 코인들은 200배 이상 상승을 했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놓쳤다라는 거죠. 왜냐? 큰 폭의 조정이 왔을 때 겁나서 다 던졌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한 종목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마이너스 상황이 크게 벌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단행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고, 그런 용기와 신뢰가 있어야지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얘기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모두 상반기는 정말 최악이었지만 하반기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를 통해서 나는 긍정적인 수익을 올렸다. 2024년도 하반기에 큰 상승이 예상된다. 시장의 분위기는 매우 침울하지만 반전은 눈앞에 있고 곧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ETF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는 전형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더리움 ETF로 자금이 빠르게 이더리움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큰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밌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아니라 거꾸로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셀 더 뉴스 이벤트가 아니고 바이 더 루머 이벤트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판명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더리움 현물 ETF라는 굉장히 굵직한 재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장의 촉매제가 될 거라는 거, 지금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거라고 예고된 시점, 예상되는 시점이 7월 2일이라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하면 6월 말까지 거의 마지막 털기 한번 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서 이 시장의 반등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디서 반등할지, 그게 뭐 6만 달러가 될지 6만 3천 달러가 될지 6만 5천 달러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점이 알트들로의 자금 유입 시점이 될 것이다. 내 전략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 전략에 자신이 있고 새로운 자산에 투자하게 된 것이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글을 제가 압축적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가져와서
저의 나름의 생각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맨날 빡세게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있는 거고 나만의 리서치 그리고 그 결과가 없으면 전략이 생길 수가 없고 전략이 없으면 신뢰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에 있어서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빡세게 늘 우리가 리서치, 스터디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즘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 그런데 강세장 국면에서도 몇 번씩 더 반복이 될 겁니다. 몇 번씩 더 반복이 될 거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좀 길어요. 이게 100일 넘게 지금 이어질 조정이라고는 뭐 이런 전문 분석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야 이게 100일 넘어가겠어? 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는 줍줍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눈여겨보고 있던 것들을 조금 샀는데 사실 그 행동을 옮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저도 지금 사도 되나?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하면서 그냥 분할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런 어떤 용기가 되게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리서치를 빡세게 해야 되고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은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들 한 번씩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서 약간 생각, 사유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 어수선해 죽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더 시끄럽죠. 이 지금 규제 이슈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29개 거래소 600개 종목 모두 상장 유지 심사 대상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패 종목들이 무더기로 쏟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 사실 좀 과장된 우려기도 하죠. 갑자기 막 시장이 규제 기관이 미치지 않는 이상 몇백 개 종목들을 일괄 상장 폐지하거나 그러진 않죠. 사실 지금 법안의 취지 자체도 일단 필터링을 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유의 종목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상장 폐지를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지금 사기성 프로젝트들 특히 김치코인들 조심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도 사기성이 의심되거나 이거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사례들이 여럿이 있었죠. 이 대기업 프로젝트 유통량 논란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자꾸 발음이 약간 씹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 정도만 해도 이거 어떤 프로젝트인지 아실 거예요. 또 하나 최근에 또 되게 시끌시끌했었던 유명인 연로 이 코인 게이트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게 진짜 국내 프로젝트들은 건실한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이게 어려워요. 진짜 이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 하나 김치코인 들고 있었던 거 몇 년 가지고 있다가 진짜 아픈 손가락 딱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그냥 던졌습니다. 이거 뭐 손실 비율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더 이상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기가 싫어가지고 어차피 저는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나름의 판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진짜 김치코인 천하도 안 봐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김치코인들을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약간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느껴지는 분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죠. 기사 자체도.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찌라시까지 나름의 이제 블랙리스트죠. 이런 것들까지 막 지금 돌고 있는데 찌라시들도 지금 버전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찌라시는 말 그대로 찌라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막 이렇게 찌라시 정보 보고 뇌동매매를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잘못된 정보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찌라시가 제보 성격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약간 그럴싸하다라는 종목도 있어요. 야 얘는 정말 여차하면 유의를 넘어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데 황당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 업비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업비트와 비썸에서 유통량이 98%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치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샌드박스도 업비썸 그러면서 90%래요. 전체 거래 전 세계로 봤을 때 그리고 김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무슨 업비썸이 98%고 샌드박스 무슨 김치고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별로 다양한 찌라시를 돌고 있는데 찌라시는 말 그대로 찌라시고 불안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 중에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는 내 코인을 검색을 하고 여기서 마켓 탭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 마켓별로 거래량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비중을 체크를 하시면은 이런 소리가 왜 헛소리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찌라시 진위는 체크하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서 한번 이 디센트럴랜드 마나의 경우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코인마켓캡 홈페이지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디센트럴랜드를 검색해 볼게요. 여기에 지금 뭐 차트 나오고 있고 마켓, 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켓을 클릭합니다. 마켓을 클릭하면 지금 전 세계 어디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가 순위별로 나와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지금 뭐 9%대, 코인베이스 0.9% 이렇게 있고 업비트 4.3%, 4.4%대, 빗썸 같은 경우에 0.66%,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찌라시에 담긴 거는 업비썸 98%라고 돼 있죠. 하나 더 볼까요? 아까 샌드박스였나? 샌드박스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차트 나오고 마켓으로 들어갑니다. 마켓으로 들어가면 바이낸스의 12%대, 코인베이스 0.8, 업빗 10%, 업비트가 그래도 좀 비중이 있네요. 빗썸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하게 다양하게 거래량이 조금 산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조금 걱정이 되신다라고 할 때는 코인마켓캡에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우에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개미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이것조차 안 하면서 겁부터 먹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김치코인 위주로 좀 들고 있는 게 많다라는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김치코인들은 정말 약간 걱정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단일 거래소, 업비트나 빗썸에만 상장되어 있는데 거래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 90% 이상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어떤 유통량 이슈나 어떤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면 유의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유의 종목 지정 이후에 별다른 개선이 안 된다라면 지금 분위기상은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워낙 지금 최근에 어떤 사기성 논란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았다라는 점에서 직접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지금 샌드박스랑 우리가 디센트럴랜드를 확인을 해봤는데 찌라시에 담긴 내용과는 전혀 다른 찌라시의 내용이 거짓 정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팩트 체크는 투자자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좀 어수선하고 특히나 국내 시장은 더 어수선하고 약간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머스타씨가 공유한 알트시 총 차트 3주 차트예요. 여기서 가우시안 채널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일이 났다. 3주 차트 가우시안 채널을 보니까 지금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전환이 됐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2020년이었고 그 후에 몇 달 동안 알트 시즌이 지속됐다. 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하락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그 시그널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반전이 이제 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요랬고 지금도 상당히 어수선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인 건데 3주 차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너무 쫄지 말고 제가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터디를 해서 선정을 한 메이저급 코인들이고 그런 것들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짜여져 있다면 사실 지금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추매를 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를 우리가 잘 버텨야 된다. 그런데 진짜 근본도 모르는 이상한 것들 이런 잡코인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신 분들은 지금 약간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포트폴리오 상황이 어떤지 점검을 해보시는 상황,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인마켓캡 들어가셔가지고 내 코인 지금 상황은 어떻고 어떤 시장에 상장이 주로 돼 있고 어떻게 거래 볼륨이 나오고 있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체크만 하시면은 최소한 뭐 이렇게 막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패닉살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이런 개미 흔들기들은 있어 왔고 지금 사실 이 정도로 흔들릴 건가라는 생각은 저도 많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 정도로 흔들릴 상황으로 시장에 악재가 막 넘쳐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그냥 손바뀜을 노린 시장 메이커들, 마켓 메이커들 어떤 의도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는 맞고 이런 시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것도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시장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요 정도 폭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